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같은 내용 반복해서 올리시면 제가 제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같은 내용 계속 올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출발합니다. 아이고, 이 뭐 시작부터 난리네. 자, 오늘 정청래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겠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어이구야. 되게 전격적이었어요. 정청래 대표가 이 조국혁신당, 특히 이 조국 대표와는 좀 가까운 사이인 것은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 조국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과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합당 얘기는 좀 차원이 다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전격적으로 나왔어요. 자, 이걸 두고 여러 가지 썰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히 격앙되는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격앙까지는 아니지만 떨떠름 이런 반응도 계신 것 같았습니다. 떨떠름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은 아니 이런 얘기는 그 사전에 좀 논의를 거쳤으면 좋지 않느냐 뭐 이런 반응입니다. 논의를 거쳤으면 좋은데 왜 논의도 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발표하느냐. 오늘 발표하기 나 40분 전에 알았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자,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오늘 발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팽시킨 상태에서 진행된 거, 패싱한 상태에서 진행된 거는 아니란 겁니다.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한 수준의 교감이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합당 제안을 너무 우리가 격앙돼서 받아들일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자세한 얘기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벌써 지금 난리인데 정청래 대표가 오늘 조국혁신당에 제안을 합니다. 합치자라는 거죠. 그리고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어제 저녁 때 조국 대표와 만나서 합당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조국 대표는 일단 조국혁신당 당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 국민들의 마음에 따라서 결정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민주당 내에서는 반발을 하는 사람도 당혹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독단적 결정이다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글쎄, 독단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청래라는 사람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합당 제안 같은 거를 사전에 일정한 뭐 교감 없이 진행할 사람 아닙니다. 특히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니, 그런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이상한 사람도 아닙니다. 전격적으로 발표가 됐다는 점에서 아는 사람이 적었다는 것이고, 많은 수는 아마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뭐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기탱천에 있는 분들 상당수는 내가 낸데 말이야 왜 이런 식으로 뭐 통보 제대로 사전에 알려주지도 않고 추진했느냐, 이런 불쾌감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의원들, 특히 이제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20분 전에 통보를 받았다. 오늘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하는 아주 역사적인 날인데 이 정청래 대표가 이런 발표를 하는 바람에 이 축제 분위기가 아주 뭐 싸해졌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글쎄요. 코스피 5천 넘는 거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축하할 일이죠. 그러면 코스피 5천이 돌파하는 걸 축하하는 일이면은 코스피 5천 밑으로 내려가면 우리 초상을 치러야 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직까지 코스피 5천에 안착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코스피 5천이라는 수치대 수치를 두고 이렇게 큰 의미 부여하는 거는 조금 이런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참, 저도 되게 처음 듣고는 되게 당황했습니다. 떨떠름까지는 아니지만 엄청 당황했어요. 아니 사전에 무슨 낌새라도 있었으면 참 좋은데 낌새도 없었단 말이에요. 자, 하도 황당해서 저 역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일단 정청래 대표의 발표 내용부터 보시고 계속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저는 조국혁신당 창당 당시 따로 또 가치를 말했습니다. 22대 총선을 따로 치렀고 21대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독재정권 심판을 외쳤고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같이 윤석열 정권을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같이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을 위한 대선을 같이 치렀습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같이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 지방선거의 승리가 시대의 정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3 지방선거를 따로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이제 따로가 아니라 같이 시대 정신에 입각해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공동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같이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당의 합당을 위하여 조속히 실무 테이블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의 화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아주 짧았어요. 짧았는데 엄청 이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아주 아침부터 온 동네가 난리도 아니었어요. 언론사들도 아주 뒤집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아마 핵폭탄이 떨어졌다는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그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후보 출마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가 이 합당 추진을 발표하는 바람에 부득이 출마 선언을 뒤로 미뤘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던 모양인데 그래서 상당히 좀 서운한 모양이에요. 전현희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이해를 합니다. 본인은 정말 중요한 정치적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었는데 이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 버리니까 엄청 좀 준비했는 게 완전히 이제 도루묵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신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전현희 의원도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문제는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 어떤 교감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일부에서는 청와대가 몰랐다. 그래서 대통령도 뒤통수 맞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분들도 계신데 확인한 바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대통령도 사전에 일단 통지는 받은 걸로 되어 있죠. 사전에 연락은 받았다는 겁니다.
협의된 거는 없지만 연락은 받았다는 거지 뭐. 사실 뭐 협의할 거는 없긴 합니다. 합당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난 게 아니고 합당을 추진하자라는 얘기고 구체적인 사항은 협의를 하자 이 얘기인데 대통령한테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라고 뭐 미리 알려주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걸 할 수는 없죠. 또 이 대통령의 자리는 당무에 또 개입하면 안 되는 자리잖아요. 이런저런 점을 고려할 때 사전에 연락은 받았다 뭐 요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의미 있는 발언을 합니다. 양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론이다. 양당 간의 논의가 잘 진행되기를 지켜보겠다.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이죠. 양당의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다. 양당 간 논의가 잘 진행되기를 지켜보겠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사전에 연락을 받았을 뿐 특별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뜻도 다르지 않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면 이번에 이 합당 제안은 합당 추진은 어느 정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교감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게 뭐 언제부터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사전에 어느 정도 오랜 기간 동안 적어도 적어도 한 서너 달 이상 상당한 기간 동안 합당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 뭐 이런 교감이 있었다. 이런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합당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격렬한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통령의 뜻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대통령의 뜻이 맞다라고 하기는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드러난 얘기로 보자면 이재명 대통령도 찬성하는 분위기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의 평소 지론이래잖아요. 자, 이런 점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민주당의 가장 주요한 직위에 있는 두 사람, 대통령과 민주당 당대표가 일정한 교감하에서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고 진행이 됐다는 것은 의미가 남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조국 대표의 경우는 어떻느냐? 조국 혁신당 역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들의 뜻, 국민들의 뜻을 살펴서 추진하겠다. 그리고 미리 연락을 받기는 받았다. 뭐 이런 내용이죠. 일부에서는 이 같은 반응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조국, 정청래 이 세 사람 사이에 일정한 교감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조국 대표라는 분이 사전에 일정한 언질이나 어떤 그 예령 없이 예비 시그널 없이 갑자기 툭 던져졌을 때 그때 이렇게 이 침착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는 잘 없어요. 보통 그렇게 갑작스러운 상황이 생기면 조국 대표는 입을 닫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잘 모르니까 잠시 뒤에 조금 더 논의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곧바로 이렇게 입장을 내는 경우는 없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적어도 정청래, 이재명, 조국 이 세 사람의 교감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배제되었던 분들은 매우 불쾌할 거예요. 열받을 수도 있죠. 좋아요. 그런 부분, 그런 입장을 표현하는 거는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글쎄 당사자 입장에서는 타당한 반응이기도 하죠. 자, 아무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민주당 내 분위기는 아주 뒤숭숭했습니다. 핵폭탄이 떨어졌다라는 말도 하더군요. 핵폭탄이 떨어졌다. 제가 몇 분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드려봤는데 이분들 반응도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사전에 언지를 받지는 못했다. 그래서 핵폭탄이 떨어졌다라고 발언을 하더군요.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는 난 뉴스 보고 알았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합당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간 거는 사실 아니냐. 본격적으로 추진하자거나 공식적인 제안이 오간 거는 아니지만 아유 조국 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우리 합당하지 뭐 이런 얘기는 뭐 농담부터 시작해서 약간 진지한 어떤 제안이라든지 하여튼 많이 오간 관계란 말이야. 아 그렇잖아요. 왜 보통 남녀 사이도 그렇습니다. 뜬금없이 갑자기 프로포즈 하나? 분위기가 조금 이렇게 오가야죠. 뭐 결혼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서 어느 정도 상호 간의 어떤 인식이 가까워졌다라고 했을 때 프로포즈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합당 역시 이번에 공식적으로 첫 제안이 되긴 했으나 사실 오래전부터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지한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워낙에 이게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다들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논의 과정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배제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충격이 가시지 않고 반발도 계속 심하게 일고 있습니다. 동시에 야 정청래 너 이래도 돼? 야 정말 이럴 거야? 라는 격앙된 반응도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민주당의 대체적인 반응은 그렇습니다. 글쎄 합당의 필요성은 있다. 인정해. 하지만 수기 절차를 좀 거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 없이 전격적으로 발표했고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야 이건 좀 아니지. 라는 반발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열린 의원총회에서 황명선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합니다. 공개적으로 반대한다. 사실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분은 지금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황명선 의원하고 이현주 의원이 두 사람인데 이분들은 글쎄 본인이 조금 처해 있는 상황과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친명이라 그랬잖아. 엄청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늘 말하고 다녔는데 사실상 배제됐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엄청 불쾌해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도대체 저희가 뭐야? 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희가 뭐야? 그러니까 지금 이 합당 발표가 단순히 이 합당 발표라기보다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인 어떤 행보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 뭐 일부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뭐 연임을 하려고 하는데 그 연임을 위한 일종의 포석 같은 게 아니냐라는 뭐 그런 주장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보이십니까? 근데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한다고 해서 그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는 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글쎄 제가 볼 때는 굳이 크게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 사실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할지 안 할지도 솔직히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정청래라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된 지 이제 몇 달 안 됐어요. 이제 6개월 됐어. 당 대표 임기는 2년이에요. 근데 뭐 벌써 연임을 얘기를 해. 이거 너무 앞서가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 안 그렇습니까? 2년 뒤에 상황이 어찌 될 줄 알아서 뭐 지금부터 벌써 그런단 말이야. 어떤 분은 당원 1인 1표제 이것과 연관을 시켜가지고 정청래가 뭐 특별한 욕심을 부린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글쎄 근데 1인 1표제 글쎄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나쁜 거 아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당원 한 사람이 한 표를 행사하고 그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한다. 이건 이재명 대통령도 오래전부터 요구했던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정청래 연임과 관련이 있다? 약간 좀 갸우뚱합니다. 오히려 이번에 이 합당 이 추진과 관련해서
그 당원들의 1인 1표제를 통해서 이렇게 결론이 난다면 이게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이현주 의원은 되게 지금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이거 합당하자는 거는 날치기에 해당하니까 정청래 물러나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청래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일부에서는요 모멸감을 느낀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갑자기 발표가 됐다는 점 때문에 화가 났다는 거죠. 모멸감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신 분 중에 누가 있느냐? 예, 바로 강득구 의원이 계십니다. 강득구 의원 얼마 전에 최고위원이 됐죠. 이 강득구 의원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최고위원회가 거수기냐? 자괴감과 모멸감을 느낀다.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았다. 찬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절차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을 넘어도 항상 한참 넘었고 상식이 무너졌다. 라고 크게 반발해요. 글쎄 뭐 강덕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친명이다라는 뭐 그런 식의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왜 이성윤과 문정복은 뭐 친청이고 강덕구는 친명이다 뭐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친명이라는 강덕구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아무런 언지를 못 받았다. 강덕구 의원으로서는 무척 자존심 상하는 것이기도 하고 한편으로서는 그동안 강덕구 의원이 친명 해왔는데 그 친명이란 말이 그 거짓말이야? 뭐 이런 얘기 상당히 좀 애매하고 곤란한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화를 내는 건 글쎄 이것도 당연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오늘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민주당 내에서 한 자리 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은 크게 반발을 해요. 근데 한 자리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분들은 대체로 보면 내가 좀 놀래기는 했는데 이 논의가 없었다는 점은 좀 떨떠름하긴 한데 글쎄 뭐 반대하는 건 아니지. 논의를 좀 해보자. 뭐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갑작스럽기 때문에 떨떠름하거나 아이씨 난 뭐야 라고 소외감을 느끼긴 하지만 그래 합당 필요하긴 필요하지.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좀 논의를 해볼까? 뭐 이런 분위기예요. 떨떠름하지만 그래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미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조국 대표의 반응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부분이 조국 대표의 반응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제가 전주 최고위 참석하기 전에 9시 50분 민주당 정청래 대표께서 합당 제안을 하신 걸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늦은 오후 정청래 대표님을 만나 오늘의 발표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갑작스럽지만 제안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기에 최고위원분들과 함께 숙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청래 대표님이 언급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이라는 목표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당과 민주당은 일관되게 그 길을 함께 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의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동시에 조국혁신당은 정치개혁과 개헌, 사회권 선진국 실현, 토지공개전 입법화 등 민주당이 말하지 않는 진보적 미래 과제를 독자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시대적 과제를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국민과 당원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의 조속한 개최를 지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국민의 마음과 뜻이 가리키는 방향에 따라 논의하고 결정할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께 보고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당대표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조국 대표는 좀 차분한 분위기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조국 대표가
갑자기 허를 찔리는 제안을 받았다면 저렇게 차분할 수가 없어요. 보통 뜬금없이 허를 찔리는 말 그대로 전혀 뜻밖의 제안이 있었다면 조국 대표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자세히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당내에서 논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반응을 하는 양반이지, 발표되자마자 금방 이렇게 그 직후에 이게 그 최고위원회를 열었잖아요. 근데 그 최고위원회에서 저렇게 정제가 되게 발표를 했다는 거는 이거는 사전에 적어도 언질은 있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청와대의 반응이나 조국 대표의 반응 같이 종합을 해보죠. 정청래가 발표를 했는데 청와대는 내 평소 지론이다 라고 발표를 했고, 조국 대표는 국민의 뜻을 지켜보겠다, 물어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의 과정을 시작하겠다라는 반응을 한 거죠. 자, 세 분의 뜻은 어느 정도 보면은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물론 이 합당이 과연 시너지 효과가 있느냐, 합당할 필요가 있느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저도 그 부분은 특히 이제 부산 경남 이 PK 지역에서 조국 혁신당이 따로 있다가 선거 때 일종의 선거 연합을 하는 것이 적어도 PK 지역에서는 좀 더 유리할 수가 있는데 라는 생각도 있기는 해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합당하는 게 그렇게 시너지 효과가 날까? 뭐 이런 생각 없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합당하려면 지금 해야지. 그래서 공천도 같이 해야 되고, 적어도 합당 절차가 빨리 진행 안 되면은 두 당이 공동으로 어떻게 그 경선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6월 달이 선거니까 후보를 정하려면은 적어도 5월 초, 4월 말에는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지금 1월 말이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참 저로서도 참 아직까지는 결론이 쉽지는 않습니다. 자, 아무튼 확실한 거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조국 이 세 사람의 뜻이 어느 정도는 합치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난리도 아니야. 어떤 분들은 아주 격렬하게 아주 반발하고 계세요. 지금 공식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사람은 강득구 의원, 황명선 의원, 그리고 이현주 의원, 이분들은 공식적으로 아주 강한 반대 의사를 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다른 분들은 내가 허를 찔린 것 같아서 기분 나쁘긴 한데 뭐 필요성은 있지 뭐 대체로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좀 논의를 한번 해볼까? 이런 분위기입니다. 기분이 유쾌하진 않으나 그렇다고 해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런 반응인 거죠. 문제는 지방선거예요. 이 지방선거에 나설 이 여러 출마자들 있잖아요. 이 출마자들은 합당을 하는 것 자체가 경쟁자를 늘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되는 거죠. 아니, 이 당이 따로 돼 있을 때는 최종적으로 뭐 국민들 뭐 단일화를 할 때 하더라도 일단 출마 자체는 할 수 있는데, 이거 당이 합당이 되어버리면 출마조차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이게 참 곤란할 겁니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 신경전 장난 아닐 겁니다. 그 밖에 호남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솔직히 조국혁신당이 그렇게 그걸 하기 어려워요. 당선자를 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합당이나 공동선거 전략을 펴야지 겨우 될까 말까 하는 수준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호남 지역에서는 적잖은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호남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조국 혁신당 쪽에 유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사실 조국 혁신당 이름으로 나가면은 당선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민주당과 합당이 된 상태에서 나가면은 당선될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글쎄 당내 경선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뭐 해볼 만한 선거, 해볼 만한 싸움이 되겠죠. 하지만 호남 지역에서는 그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 이게 여기서는 상당히 이 갈등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호남 외부의 지역인데 특히 충청권 같은 지역에서는 조국 혁신당 소속의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 경우 민주당 쪽 그 지역위원장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현역 국회의원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분들은 아마 좀 격앙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분위기가 현재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문제는 절차상 하자가 있네 없네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더 다시 본격적으로 거론될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결론은 당원 투표를 통해서 결론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원 투표로 최종적인 결론이 날 겁니다. 문제는 이 당원 투표가 경우에 따라서는 정청래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 정치 생명과 좀 이어질 수 있어요. 정청래 대표가 먼저 툭 제안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도 당원들과 조국혁신당 측에 모두 제안한다 이런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에 제안한다는 식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만약에 혹시 일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정치적 책임은 상당히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하세요. 솔직히 지금 조국혁신당이 지리멸멸한 상태 아니냐. 따라서 이왕 언젠가는 흡수 통합을 할 거라면 차라리 지금이 낫지 않을까? 라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들리는 바로는 사실상 조국 대표 측에서 바란 걸 수도 있다. 흡수합병을 바라고 있다.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어떻게 답을 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글쎄요. 지금부터라도 본격적인 논의는 좀 시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격렬한 어떤 반발이나 이런 저항은 좀 토론을 하실 때, 논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정청래가 어쩐다? 요새 보면은요, 지금 극우 쪽에서 저쪽 당 쪽에서 정청래를 공격 포인트로 잡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청래가 반명이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인데, 여러분 정청래가 반명이다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 얘기는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민주진보 진영을 망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 점만 일단 보시고 나머지는 좀 더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제력을 갖춘 상태에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저는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9분 지나고 있습니다.